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자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우울증이 결국은 심해지면은 노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노인 자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 자살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우울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울증이 노인 자살에 많은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30, 40대의 자살률이 아니면 40, 50대의 자살률이 높아서 문제가 되던 시절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IMF라든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의 자살률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인의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자살은 노인의 여러가지 우리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성공적 노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가, 가족과 우리 전체가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할 때 결국은 노인 자살로 이어지며 노인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또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노인 자살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세히 학습을 해야지 이에 대한 예방,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인 자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보면은, 노인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 및 환경적 요인. 많은 노인 문제들이 다 비슷하죠. 사회적, 환경적 요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극단으로 극으로 갈 때 결국은 노인 자살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은퇴라든가 사별,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제 사별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우울증이 극으로 가면 결국은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은퇴나 사별 등 사회적 고립이나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에 따른 사회 경제적 상태, 낮은 경제적 상태, 경제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우리가 노인 자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는 직업의 상실로 인하여 자아 존중감, 권력, 명예 같은 이런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위협하고, 결국은 노인은 은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고, 초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극으로 가면은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거겠죠. 또 사별은 자살을 유도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배우자의 상실이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노후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축소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립될수록 자살 위험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사회 관계망이라는 부분이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고립될수록 자살률은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은 노인이 죽은 다음에, 자살을 하거나 사망한 다음에 한참 뒤에 발견되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자살이라든가 사망으로 인해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있고 또 신체적 요인. 건강이 항상 신체적 요인, 우울증이라든가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고 이야기했죠. 다 이어지는 겁니다. 노인의 문제란 우리가 노인을 케어하고 돌볼 때,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국은 다 비슷한 부분들인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신체적 요인, 우울증, 건강을 잃을 때 우울증이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심해지면은 자살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신체적 요인, 노화와 건강 악화로 인하여 비관 자살 같은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장애와 당뇨, 뇌졸중,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주요 요인이 되고, 만성 중증 신체 질환은 우울증과 정신병리를 유발하며 자살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성 질환이 정신병리,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진단을 받고 2년 이내에 자살률이 증가하며, 암 진단을 받고 2년 이내에 자살률이 증가하며, 암 환자의 60에서 80%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대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의 암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고 2년 이내에 자살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60에서 80%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정신질환을 인해서 노인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나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한 노인이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본인의 이 건강이 악화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심각해져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뭐 심리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정신적 요인, 신체적 요인, 뭐 사회 환경적 요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주제는 다른 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노인 문제, 노인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 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다 연관이 되고 비슷한 말들,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 요인을 봤고, 또 노인 자살 위험 요인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나 우울의 전형적인 증상적 행동으로 인식하고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인성 치매, 치매나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이런 노인 치매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고, 자살한 노인의 50에서 87%는 우울증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살 노인의 50에서 87%가 우울증 상태였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살은 사회의 신체,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살을 유발하고, 그래서 퇴직, 사별, 소외, 암, 만성,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던 사회 및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자살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천 원칙 중에 보면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노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를 하는데 그 노인이 나에게 나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어르신 저에게 이야기한 거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밀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생명 존중, 안전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제가 앞 시간에도 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설이 폐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외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을 제한하는 걸 수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비밀보장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켜져야 되지만은 안전이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본인이 해결 못한다라고 하면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라도 빨리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 자살에 대한 우리가 경로를 보면은, 노인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들을 보면은 성별, 연령, 가족력, 신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 경제적 상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심리적 상태, 이런 심리적 상태의 성격 요인 같은 것들이 결국은 지지체계, 지지나 사회 문화적 요인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죠. 우울, 불안,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음주 문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음주 문제도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자살로 이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 발생을 하고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정신건강,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요인들이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지지체계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지지체계 같은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우울, 불안 증상들이 늘어나면서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예전에 대가족 시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노인이 이런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러면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만 가지고 지지체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노인복지 쪽에 일을 하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저희 어르신들이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제 목표,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행복하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아니면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날까지 한 번이라도 더 행복하게 생활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작은 목표라면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지지가 가족에서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런 지지들을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면 우울증이 감소가 될 거고, 이런 노인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 자살의 특성을 좀 보면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자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저학력들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게 교육을 많이 배울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라는 게 현재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정도가 직업, 소득,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는 교육이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아직은 더 높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살의 70% 이상이 교육을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살 동기는 병고와 비관이 높은 이유였으나 배경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순화하여 실제적 이유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 동기를 보면은 아픈, 비관, 건강에 그러니까 아픈 거죠. 병고, 아픈 것과 비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고, 자살 수단은 목맴, 살충제, 농약이 주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충제나 농약 같은 경우에도 구입에 제한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 자살의 50% 이상이 배우자가 있으며 평균 40%의 노인이 모두 사별한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40% 정도는 사별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그리고 50% 정도는 이상은 당연히 40%가 사별 노인이니까 50% 이상은 배우자가 있는 거겠죠. 사별의 슬픔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살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배우자가 있어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또 노화와 사별에 대한 준비와 삶의 재통합을 돕는 지원 전략이 노인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인 자살의 이제 우리가 또 보건학적 특성을 좀 보면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따른 자살 생각이 다르다는데,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지각하는 노인의 자살 생각이 50% 이상이래요.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이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고 볼 때,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라고 생각할 때는 50% 이상이 자살 생각이 나타난다. 건강이 나쁘다고 지각하는 노인의 자살 생각은 우리가 뭐 35%, 50%, 그러니까 매우 나쁘다가 지금 보면은 매우 나쁘다가 50% 이상 나타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35% 이상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둘을 합치면은 85%. 건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자살 생각률은 85%나 된다는 거죠. 매우 높죠. 건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건강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식이라는 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음주량과 자살 생각을 보면은 관계가 없으나 음주로 죄책감을 경험할 경우 노인의 자살 생각이 46.8%. 그러니까 직접적인 음주가 자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음주로 인해서 죄책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50% 가까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사망 원인별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살의 비율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 순위는 비슷합니다. 순위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자를 보면은 1위가 암이랍니다. 암. 안타깝지만 건강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여기까지는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4위가 여기서부터 좀 다릅니다. 자해, 고의적 자해, 자살인 거죠. 이게 사망 원인을 보는 거죠. 사망 원인. 자살 원인이 아니라 사망 원인. 노인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봤더니 남성은 4위에 자살이 들어가요. 여성은 폐렴, 5위가 남성이 폐렴, 여기 여성은 당뇨, 6위가 자살, 여성이 6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간질환. 보면은 뭐 쭉 순위가 있지만은 보면은 남자는 4위에 머물 정도로, 그리고
전체 사망 원인에 남성이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36.2%. 뭐 이거를 퍼센트는 아니네요. 퍼센트는 아니고 전체 우리가 비율이라고 봐야 되니까 200대 36.2%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100으로 보면은 한 18% 정도 18%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차지를 하고 있는 어쨌든 순위적으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퍼센트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통계를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좀 결과마다 좀 연구 결과나 통계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가 좀 다르죠. 남성이 자살이 좀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살 사망률에 대한 부분들 뭐 자살 자수하고 자살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성이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 자살자 수가 뭐 388명, 70대가 478명, 80대가 449명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을 때는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전후로 30대가 650, 40대가 700, 50대가 669명 뭐 이런 식으로 2016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 좀 많아요. 50대가 가장 많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게 40대.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가장 많은데 50대에 2,000명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여기 여성은 700명. 2016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살률, 자살자 수 중에 자살률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뭐 남자와 여자는 조금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연령대도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도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아요. OECD 평균이 10만 명이나 12명인데 12명 우리나라가 24.6명으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가장 적은 나라들이 이제 터키라든가 그리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적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4년, 15년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연령별 자살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60세 이상을 보면은 노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60세 이하는 볼 필요가 없고 60세 이상 아까는 사망에 있어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가 4위, 여성이 6위였는데 이제 자살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많은 게 46% 정도를 차지하는 게 가정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 문제. 그리고 나서 33.6% 정신과적 문제. 자살의 원인이 첫 번째가 가정 문제. 한 46%. 두 번째가 정신과적 문제. 정신적 문제. 이게 한 33%. 두 개 합치면 80%가 되는 거죠.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외에 경제, 생활 문제 8.7%.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체 질병. 제가 하나 잘못 이야기했네요. 이게 통계를 좀 보다 보니까 첫 번째가 신체였어요. 신체 질병.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색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네요. 신체. 그렇죠? 신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8.7%. 그리고 네 번째가 가정. 우리가 여기 7.5%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유들. 그래서 이런 노인 자살의 문제는 노인 자살의 현황, 경향성 등 노인 자살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노인의 고독과 소외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노인 인구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기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노인 자살의 대책으로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노인 자살 문제를 개인적 접근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하며 노인 자살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자살에 대한 예방과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사로서 앞장서야 될 거라 생각이 들며 우리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